업종 공략 업앤다운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 만나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통신주입니다. 실적과 배당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해 주셨는데요. 통신주 살펴보겠습니다. 일희일비합니다. 이 업종에 대해서 의견이 저희 업종 공략 시간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하락이 지속될 거라는 의견도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상승 쪽에 베팅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많이 올라간 업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부담스러운 가격 구간에 있는 그런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가격 매력이 있는 업종을 보자라는 관점에서 일단 통신주를 가지고 나왔고요. 네. 경기 방어주에도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의 유동성 랠리가 일어나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조금 소외가 됐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주목받을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5G라는 분명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년 ARPU죠. 가입자당 평균 매출을 상승시키면서 통신주의 주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5G 가입자 수를 보면 최근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의 월별 5G 가입자 순증 추이를 보면요. 올해 초에 조금 위축됐었던 신규 가입자 수가 다시 회복되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5G 가입자의 평균 ARPU는 5만 원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5G 이외에 통신을 쓰는 가입자에 비해서 ARPU가 1만 원 이상 높기 때문에 이익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G 사용자 비중 증가는 통신주의 이익 개선 요인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통신주는 마케팅비를 많이 쓰는 대표 업종입니다. 그래서 고객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핸드폰,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은 없습니다. 결국은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려면 다른 통신사에서 고객을 뺏어 와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비를 많이 지출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통신주의 이익을 갉아먹는 요인이 됐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통신사들이 무조건적인 고객 뺏기보다는 기존 고객 지키기에 조금 더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통신 3사의 전체 마케팅 비용은 올해 대비해서는 한 5% 정도 증가하겠지만 그래도 예년보다는 증가율이 많이 안정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비 증가율을 계속 완화시키면서 이익을 갉아먹는 요인들을 좀 제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통해서 온라인과 모바일 트래픽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 사용량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주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이어가죠. 그래서 국내 통신 3사의 그 영업이익 현황과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3사 모두 우상향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시되는 스마트폰도 자연스럽게 5G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익 개선 기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5G라는 게 그 휴대폰 통신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로봇, 드론,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이런 많은 분야에 5G가 쓰입니다. 결국은 사물 인터넷 그 4차 산업 시대의 플랫폼 역할을 이 5G가 해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통신주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끝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배당이죠. 그래서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 고배당 막차를 노린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배당주인 통신주의 매력을 돋보이게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는 국가에 대해서 미군 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또 통신 장비주의 흐름이 양호하게 한 차례 또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통신주 가격 매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판단을 해주셨고요. 첫 번째 순위의 매력 포인트로 꼽아주셨고, 그리고 5G의 가입자 순증 현황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3사 중에 어떤 종목이 또 유망할지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하락이 예상되는 쪽은 어떤 쪽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오늘 하락 예상 업종, 화학주, 고평가 리스크를 주의하자는 의견입니다. 네, 화학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또 많이 받았던 업종이기도 하고, 또 화학 내에서도 또 친환경이라든지 다른 쪽의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기 위한 시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부담되나요?
그렇죠. 이제 뭐 호재 요인도 많은데 좀 네.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수가 어쨌든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높은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는 또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의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화학주의 강세도 뭐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강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합성 수지라든지 PP라고 불리는 폴리프로필렌 가격이 상승한 부분도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PP는 뭐 포장재, 필름, 자동차 부품 뭐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 코로나19에 또 영향도 있었죠. 코로나19로 포장재, 일회용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이 글로벌적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PP의 가격이 인상됐고 이런 네. 부분들이 화학주의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국내 PP 가격 추이를 보면 올해 상반기를 저점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입니다. 또 화학 제품 수요가 많은 국가가 대표적으로 중국인데, 그러니까 중국이 성장률 회복이 또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화학주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기차 관련주로 뽑히는 많은 종목군들이 또 화학 섹터에 속하죠. 그래서 전기차주의 강세가 또 화학주의 강세로 연결된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 그 단기 랠리에 따른 가격 부담이 발생한 위치고 결국은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을 치고 한 번 더 넘어서려면 글로벌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는 보장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OECD가 이제 최근에 전망한 세계 경쟁률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9월 달에는 5%에서 최근에 4.2%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올해 유료전의 그 성장률은 내년에 올해 대비해서 마이너스 7.5% 정도 역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국가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리스크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또 국내 그 주요 수급 주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화학주의 비중을 꾸준하게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LG화학이라든지 금호석유 그리고 코오롱인더, 그래서 기타 화학주에 대한 비중을 국민연금이 최근까지도 줄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화학주의 상승 랠리를 좀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주가 뭐 지금부터 완전 꺾인다 이런 건 아닌데 추가적인 상승은 좀 버거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학주, PP, 폴리프로필렌의 가격 추이 상승세에 따른 랠리가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 등 많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인한 수혜가 있었다는 점 폴리프로필렌 가격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인 만큼 경기 동향 중요하겠는데 중국 외에서 큰 개선세가 선진국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특히 유럽 쪽을 우려해 주셨네요.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핵심 공략주 어떤 종목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통신주를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목을 선별했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3, 4 모두 괜찮다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탑픽을 하나 꼽아야 되니까 그래도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SK텔레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1위 통신 사업자죠. 5G 시장에서도 46%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통신사입니다. 아이폰 12가 출시가 됐죠. 그래서 국내 5G 그 가입자의 속도도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5G 전국망 구축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전보다는 커버하는 지역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5G 이용을 좀 촉진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가 이제 5G 설비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정점을 찍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도 통신주는 5G 장비 설치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올해보다는 이제 조금 더 그 부담이 덜해질 것이다. 앞으로는 전국망 구축이 거의 완료되는 시기까지 오니까 이제 비용은 계속해서 절감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또 아마존과의 제휴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도 확대될 것 같아요. SK텔레콤의 그 쇼핑 사이트인 11번가가 아마존과 최근에 이제 제휴를 했거든요. 그래서 11번가를 통해서 아마존의 상품을 이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해외 직구에 대한 관심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1번가의 수익성 개선 그리고 네. SK텔레콤의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제휴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해외 직구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해외 직구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통관번호를 입력하고 또 시간도 또 많이 걸리고 또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11번가가 이런 부분들을 대행하게 되면 좀 안전하게 한국에서 그냥 온라인 쇼핑하는 것처럼 살 수 있으니까요. 해외 직구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회사의 성장 기대감도 확보가 되는데 그 대표적인 자회사가 SK하이닉스죠. 그래서 요즘에 주가 랠리가 정말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모회사라고 볼 수 있는 SK텔레콤이 그에 따른 수혜를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년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기대감도 높죠. SK텔레콤의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또 다른 자회사 SK인포색은 ADT 캡스와 합병을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국내 정보보안 사업자와 국내 물리보안 사업자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보안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좀 크게 받을 수 있고 보안 시장 내에서 이 SK그룹의 입지가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통신사로서의 매력도 있지만 기타 자회사의 성장 매력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배당은 아마 시가 배당률 4% 초반대 고배당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통신주 대비해서도 뭐 밀리는 배당을 주지 않으니까요. 배당 매력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차트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11월부터 바닥을 찍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이게 짧게 보면은 좀 올랐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은 하락폭에 비해선 상승폭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좀 더 추가 상승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매수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한 26만 원 정도 내년 초까지 바라보는 가격이고요. 손절가는 한 23만 원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실적과 배당 매력이 기대되고 있는 통신주 주목해 보시고요. 화학주에 대해서는 고평가 인식과 차익 매물에 따른 하락이 예상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장의 핵심 공략주. 국내 5G 시장 점유율 46%를 차지하고 또 반도체, 이커머스, 보안까지 자회사의 성장세도 같이 가져가는 SK텔레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결과에 따른 그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지 팀장님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